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잘 사는 건 맞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집에 삽니다. 일본 유학해본 사람은 알 듯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이 잘 사는 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건 맞는데, 근데 한국이 그냥 잘 산다고 얘기하기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잘 산다고 볼 수 없어요. 겉은 누가 봐도 잘 사는 게 맞아. 근데 속을 까디벼 보면 굉장히 암세포가 많아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약간 암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걸 암으로 표현할까? 빚을 암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암말기 환자도 많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지금 암말기야 지금. 빚덩어리 장난 아니잖아 이게. 오죽하면 그런 말 나올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라고. 빚 없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 한국에서 통용되는 말.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가장 행복하다. 아니면 뭐 젊은 나이 때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빚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빚진 사람이 많다는 거 대한민국에. 빚 때문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분 상태나 자산 상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심각해요. 여러분 길가에 좋은 차 모르는 남자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과연 진짜 잘 사는 걸까? 진짜 잘 살아서 모는 걸까? 아니면 현실은 매달 카드값 내느라 허덕이고 모은 돈도 없고 이번 달 넘기면 다음 달 어떻게 버틸지 걱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럼 여자분들 중에 명품을 메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살고 능력이 좋으니까 명품을 메고 있을까? 아니면 카드 리볼빙 하면서 연명한테 버티면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걸까? 실제로 지금 명품 때문에 여자분들 명품 구매 비용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버는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드에 손댄 분들 많을 거예요. 신용카드에.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 나온 카드 대금을 못 갚는 거죠. 못 갚다 보니까 이제 리볼빙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카드사에서 나온 리볼빙을 쌓은 빚이 7조가 넘는답니다. 7조. 그러니까 카드 대금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빚이 쌓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쌓였을까?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에 무분별하게 자기 어떤 자산 상태를 확인 안 하고 자기가 사고 싶어서 견물생심으로 명품을 구매한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딱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여자분들이 예전보다 명품을 구매한 사람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게, 중고 사이트 있잖아요. 중고 사이트. 여러분들 많이 찾을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가보면 명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명품을 많이 구매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물건도 많아. 와, 명품을 진짜 많이 샀구나. 한 사람이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명품을 파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방, 팔찌, 지갑, 향수. 네, 향수, 그 여자분이 좋아하는 부츠, 그 장화 부츠 있죠. 여러분 왜 비 올 때 여자분들 그거 봤어요? 샤넬 장화 부츠. 와, 그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만원, 180만원. 그 장화 하나에. 근데 자기가 180만원 벌 수 있냐 말이야.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명품을 이제 구입하는 것들, 명품을 쓰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가방 하나가 아니에요. 좀 전방위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어 이게. 그래서 카드 값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일본은 우리나라가 겪는 어떤 빚에 대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 하면, 우리가 뭐 남들한테 돈을 안 쓰고 뭐 좀 유행 같은 거 안 따라가고 뭐 사치품에 돈을 안 쓸지언정 난 빚은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국가의 나라 사람들보다 빚지는 거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답답할 거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돈도 안 쓰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 밖에서 사 먹지도 않아요. 밖에 음식 사 먹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일본 주부인도 극한의 짠순이거든요. 짠순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밖에 보면 뭐 떡볶이, 튀김 이런 거 사 먹을 수 있잖아. 안 사 먹어. 안 사 먹어요.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돈 아깝다고. 그래서 일본은 보면 좀 특이한 게 뭐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외식도 잘 안 해요. 무조건 집에서 해결합니다. 일본의 서민 가정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배달 잘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쓰는 것이 무조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없어 보여. 아니 좀 돈 좀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뭐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사 먹어. 커피도 좀 마시면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일본 사람도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일본은 버블 경제라는 그 경제적 타격을 세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빚지면 죽는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빚을 함부로 지면, 사치를 함부로 부렸다가 만약에 빚지게 되면 골로 간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버블 경제 시대에 겪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는. 쓸데없이 있는 척하고 돈 막 써보면 나중에 감당 안 되면 난 끝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 지났죠. 버블경제 터진 지가 32년 됐네요. 91년도에 터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이 일본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사냐. 얘네들은 뭐 한결같다. 뭐 변하지가 않는다. 옷도 똑같이 입고, 양말 똑같이 입고, 헤어스타일 똑같고, 밥도 똑같이 먹고, 운송수단도 똑같고, TV도 똑같고. 예, 진짜 그래요. 약간 시간이 멈춘 느낌, 그런 느낌 받아요. 왜냐면 일본은 아날로그 문화가 아직 발달되어 있거든. 여러분 그거 아시면 일본 가보면 컴퓨터도 없어요. 집에 가정에 컴퓨터 보급률이 없어.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없죠. 없어요. 일본은 노트북도 많이 없어. 그리고 일본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그 풀 HD, OLED 이런 거 없어요. TV 없어요. 뒤통수 넓은 TV 있는 집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TV를 보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 경차가 많은데 그 경차도 우리나라 차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그 모닝차, 모닝 스파크 생각하다가 이제 레이 생각하다가 일본 차 타잖아요. 답답해 미칩니다. 정말 경차예요. 정말 경차. 일본은 경차 브랜드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일본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경차예요. 싹 다 경차예요. 일본은 세단이 안 팔립니다. 세단이. 우리나라는 세단이 잘 팔리죠. 우리나라에 인기 많은 도요타 캠리, 혼다 오커드, 그리고 ES300H가 일본 가면 찬밥이에요. 그래서 일본 공장에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차종인 그 혼다 오커드, 북미에서 인기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도요타 캠리, 그리고 도요타 이번에 나온 이제 도요타 크라운 중대형 세단,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렉서스 ES300H가 안 나와요. 단종을 시켜버렸어. 현지에서는 자국민들 차인데 안 팔리니까. 정말 안 팔려 여러분. 1년에 1000대도 안 팔린다고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 소나타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1000대도 못 판다 하면 상상되겠어요 여러분? 소나타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100대도 못 팔아요. 전국적으로. 상상할 수 없죠. 이게 일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차이는 자산 상태입니다. 일본은 부동산이 30%, 금융자산이 70%인데 반해 한국은 반대로 부동산이 70% 이상이고 금융자산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꺼진 혜택을 보는 거죠.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80% 이상이 대출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한국인의 실질 자산은 금융자산인데 그게 일본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문제죠. 일본은 정부가 빚이 많지만 한국은 가계가 빚이 많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보다도 더 해외여행 자주 가고 명품을 더 산다고 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75% 정도 됩니다. 75에서 80% 사이에요. 제가 통계청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자, 실질 순자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가구 순자산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뭐냐 하면 진짜 채무 같은 거 다 뺀 알맹이 자산. 예, 알맹이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순자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평균 자산입니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 4억 2,338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평균은 함정이 있어. 재벌 회장님 들어가고 건물주 들어가고 연예인들 들어가고 뭐 월드스타 다 들어갑니다. 기업 오너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4억 2천이에요. 이거 빼면 한 3억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예,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실물 자산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그겁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입니다. 부동산 플러스 자동차. 집마다 자동차하고 집은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자동차 이제 자산이 4억 2,600만 원인데 금융자산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30%도 안 됩니다. 거의 한 반의 반절이에요. 반의 반절. 근데 금융자산은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이 실물자산의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거품이 들어가 있어. 그럼 앞으로 쭉쭉 내려간다고 하면 이 실물자산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죠.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부채 비중이 가구당 이제 가계부채가 평균적으로 9,17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입니다. 아마 내후년 때는 1억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대비 37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2년 뒤면 한 350만 원에서 2번 올라가면 거의 1억이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비율도 OECD 부동 1등입니다. 안 좋은 거 1등이네. 박수. 박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안 좋은 걸 1등하고 좋은 걸 1등하지 않네요. 행복지수는 꼴등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1등, 소득동지도는 1등, 소득동지도 꼴등, 뒤에서 꼴등. 예, 좋은 건 꼴등하고 안 좋은 걸 1등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이 위험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 부동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거품 많이 껴있잖아. 거기다 문제가 부동산에 따른 대출이 너무 크다는 거야. 이게 대출이. 우리나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를 동결시켰거든요. 동결시키면 안 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총선 때문에 금리 동결시킨 것 같은데 그럼 총선 끝나면 확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올리면 난리 납니다. 지금 금리도 보고한 사람도 많거든. 대출 금리도.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리라고 몇 번 푸시를 넣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동결시켰죠.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확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출 갚는 분들 레벨이 더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많이 있죠. 연끌하신 분들. 지금 부동산 같은데 아파트 내놔도 잘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거품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생각해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빚지고 사신 분들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또 집을 살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도 저 집을 사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죠. 제가 얼핏 듣기로 일본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뭐냐면 집은 사면 무조건 중고라고 합니다. 새 집은 사면 무조건 중고, 집은 사는 순간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굳이 새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남아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아키하라고 해서
멀쩡한 집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집이 아니라 멀쩡한 집.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남아도는데 이제 사용자가 없어가지고 버려지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알아야 될 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객관적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 기준 그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일 겁니다. (24만 9천 명). 근데 작년 사망자 수는 37만 명이에요. 37만 명. 그리고 매년 쭉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고 계십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심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의 안퇴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학교도 없어지고 있고 교육기관도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국방일이 빵꾸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성 징배들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이 뭐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산다기보다는 점점 집이 남아돌 겁니다. 집이 남아돌아요. 여러분, 부동산의 어떤 그런 집값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학군이잖아, 학군. 학생이 없으면 학군이 당연히 망가지겠죠. 물론 좋은 학군은 살아남겠지만, 그러면 학교가 없으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집값을 좌우할 때 교통도 중요하지만 학군이 정말 중요하죠. 학군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왜냐, 여러분들 지방마다 아니면 서울마다 비싼 집이 많은 그런 공시지가 높은 지역 가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좋은 학군. 근데 그런 학군을 다닐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줄고 있고, 그래서 미달된 학과도 많고요. 없어지는 대학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집값에 발을 담근 사람이 많다는 거야. 집을 우뚝대고 산 사람이 많죠. 지금 아마 대출 받으시면 30년 납입 조건으로 대출 받았을 것 같은데 30년 동안 어떻게 갚습니까, 저 돈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닙니다. 놀러 갈 때가 아니야.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웃긴 게 뭐냐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여행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차 몰고 다닙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무슨 몇 장이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 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고초를 겪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좀 당해봐야 합니다. 네. 고초를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돼. 내가 백날 얘기해도 뭐 기뚱으로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굳이 매운맛을 겪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겪어보세요, 한번. 푸어족 사려다가 한번 겪어봐. 겪어봐요. 내가 봤을 때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일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나라니까. 옆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제일 한심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한심할까. 아니, 저쪽 나라 뭐 출산율도 별로 없고 인구 준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안 먹는 오마카세를 먹고 있고, 이 뉴스 나왔잖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오마카세 일본 사람들 먹지도 않는데,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 서민들은 비싸니까. 일본 사람들 기껏해야 뭐 이제 마트 가가 초밥 있죠, 1인분 포장돼 그런 거 먹지 오마카세 뭔지도 몰라요.
구경도 못 해봤어. 일본 사람들 물어보면 그게 뭐야? 그 돈 많은 사람도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 땅에서 와가지고 그걸 먹으러 온대. 비싼 돈 내고.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뭐라 생각할까 이게? 아, 뭐라 생각할까 과연? 나사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번 레벨이 올라갑니다. 레벨 올라갔을 경우에 뭐 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많아요.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휘청거리는 분들 나중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삶의 레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비 잘 하시고 부채 같은 거 늘리지 마십시오. 대출 받지 마시고 헛되도 쓰지 말고 뭐 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꼭 살 것 같으면 중고를 알아보든가. 예. 웬만하면 대출을 피하는 쪽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